안녕하세요. 김경숙의 부동산 TV 김경숙입니다. 9월 7일 김경숙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아침 저녁에 쌀쌀한 기온이 가을을 확실하게 느끼게 만드네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전에 부산에 최인접한 뒤에 동해안을 따라 북상 중입니다. 내일 소멸될 예정입니다. 곳에 따라 최대 400mm 폭우가 쏟아지고요. 최대 풍속은 162km의 매우 강한 태풍이 불겠습니다. 북서쪽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하고 태풍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강한 바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 전남 쪽은 100mm에 200mm 비가 내릴 예정이라는데요. 태풍 하이선인가 버선인가 무엇인가가 오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맞이하려고 해봤는데 물에 빠지면 나만 손해있게 참아볼래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에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가 경정 규모가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예산안의 규모가 7조 원 중반대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만 추석 전에 푼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만큼 차별화해서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세제, 금융, 통신비, 돌봄 이런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일부터 2주간 연장되는데요. 추석 연휴가 또 다른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서 집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자는 권유를 했고요. 온라인 성묘나 벌초 대행 서비스 같은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집콕은 아니더라도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추석 연휴에 가급적 고향집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추석이 문제가 아니라 홍콩 못 가더라도 집콕, 방콕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코로나 온가, 입으로 나온가 하는 놈을 싹 다 해치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 이후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20조 원의 규모의 뉴딜 펀드 자금 조달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경쟁을 통해서 사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제시한 세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뉴딜 펀드는 투자자에게 위험이 올라간 만큼 기대 수익도 올라가는 시장 친화적인 펀드가 되어야 되겠고요. 수익 구조가 이해하기 쉬워서 시장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가 돼야 되고요. 디지털 그린 인프라 사업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 조달의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펀드여야 합니다. 21년도 2분기에 국민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20조 중에서 국민 참여는 1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9월 5일 간추린 뉴스에서 제가 전공의 전임의의 젊은 의사들의 비대위들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의대생협,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준말입니다. 이 비대위는 의사시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요. 7일 젊은 의사 비대위 측은 7일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대생협 결정 직후에 복귀 미정으로 돌아서서 오늘 복귀도 불투명합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어도 집단휴진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코로나 확진 사망자들 계속 늘고 있어서 너무 걱정스럽구만요. 힘들 때 울면 삼류다. 힘들 때 참으면 이루다. 힘들 때 웃으면 인류다. 세익스피어가 말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웃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